지구 자원이 감소하고 점점 늘어가는 인구가 서서히 말라가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서 경쟁과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룹과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필요한 자원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것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서 자원은 산업 원료만이 아니라 식량과 물, 의약품 등 모든 사람의 안녕에 기본적인 것들도 포함된다.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며 전쟁을 멈추거나 완화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변하는 세계 정세는 인류에게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은 지구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자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현재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들판의 메뚜기 떼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항상 새로운 들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구가 고갈되고 나면 탐사할 새로운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자멸적이고 미래가 없다. 당신은 이곳 지구에서 파괴한 것을 얻으려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원들은 다른 이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게다가 이 행성을 떠나 주변 환경을 탐사라도 할 수 있으려면 당신은 더 큰 부와 안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성장과 확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경제체제는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자원의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계속될 수 없다. 그래서 당면한 변화가 매우 기념비적이고 매우 근본적이며 매우 광범위하다. 인류는 다른 인식체계, 전반적으로 안정과 안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다른 인식체계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성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성장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특정 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인류의 지구 사용은 확대될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안점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고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 즉 환경과 기후의 큰 변화, 험악한 날씨, 식량 생산의 감소,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과 위기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두를 위한 자원을 파괴하고 그 점에서 전쟁은 궁극적으로 자멸적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는 늘 더 많은 탐사를 기다리는 세상이 있었고 새로운 자원들이 있었으므로 과거에는 그 전쟁의 대가를 뒤로 미루거나 상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늘어나는 인구가 세상에서 더는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문턱에 다다랐다. 그러므로 주안점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인류가 현재의 궤적으로 계속 간다면 세상은 40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도중에 대단히 비참한 불안정, 심지어 국가 붕괴도 직면할 것이다. 기술 하나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슴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생활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유한 나라들이 단순하게 살고 자급자족하며 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이 감소하거나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더 근거리 지역과 현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원이 더 가까이 있는 공급원에서 나와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의 주안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윤리나 도덕보다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때 전쟁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침략군에게 대항하여 나라를 지켜야 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원 획득을 위한 전쟁은 어떤 그룹이나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이다. 사람들은 더 적게 사용해야 하고 더 자립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과소비는 전쟁의 원동력이며 이제 자국 영토 밖에 있는 자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획득해야 하는 자원을 찾으라고 당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개입과 속임수와 조종을 낳는다. 그러나 여기에 주안점을 두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류가 접근 방식을 바꾸고 다른 시스템과 주안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일련의 비극적인 재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지적 종족들은 인지한 것에 기반하여 변하고 지성을 발휘하지 못한 종족들은 비극적인 결과에 기반하여 학습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더 큰 비전이 있어야 한다. 앞날을 내다보아야 한다. 실제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보려면 삶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또한 변화와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직면할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역점을 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것이다. 그 기술은 심지어 지금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구의 토양은 기술이 아닌 생물적 재생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토양은 미래의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강은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호수는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은 귀중하다. 물은 세상의 많은 곳에서 귀중하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수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귀중해질 것이다. 사납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중단될 것이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곳 지구에서 인류에게 닥친 큰 도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필 것인가 하는 것이며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보들의 천국이다. 그리고 이 엄청나고 어리석은 시도가 끝을 향해 가는 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이롭다. 본질적으로 지금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인간의 갈등에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류에게 정말 전쟁할 여유가 없다. 전쟁은 인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할 것이다.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할 것이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다. 지금은 인류가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호의적이지 못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급자족 형태를 잃어가면 당신은 그들이 질서정연하고 분별 있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큰 위험이다. 이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역사나 종교의 차이로 또 국가와 단체들 사이에 있는 오래된 불만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전쟁의 위험이다. 그것은 필사적인 전쟁, 끔찍한 결과를 낳는 전쟁, 그리고 끝내기가 매우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 당신이 진입하는 이 새로운 세상인 쇠퇴하는 세상에서는 필사적인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전쟁은 오직 자원을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류는 인도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구를 제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인류는 세상과의 관계 전체를 바꿔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주안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더 많은 생활 방식에서 단순함과 자급자족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매우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치품은 한쪽으로 치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은 훨씬 더 중요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새 차나 아름다운 보석을 사는 대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마을을 지원하고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끝없이 구입하는 대신 음식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주안점은 개인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끝없이 탐닉하는 대신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미래에는 노인들을 돌보는 데 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취약해질 것이다. 사심 없이 활동하고 인류에게 봉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이 특히 부자들의 생각과 목표에 강한 영향을 주어야겠지만 모든 것의 사람들에게도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 어쩌면 당신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 이를테면 부모 없는 아이,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생활력을 여기에 집중하라. 뒷뜰이나 빈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라. 왜냐하면 미래에는 식량이 지금보다 더 소중할 것이고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이점이 많으며 개인적인 집착과 중독에 대한 해독제로서 건설적인 행동을 돕도록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인류애를 낳을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욕구는 모두 같다. 그리고 이 욕구는 부자나 강박적인 이들의 탐닉이 아닌 진실된 욕구이다. 이것들은 꼭 필요한 욕구이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정부는 다른 국민과 국가에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국민을 돌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 요구가 단순하면
정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면 정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전쟁 중단과 평화 정착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평화로운 사회는 평화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갈등과 적개심, 비난으로 가득 차 전쟁 중이라면 그때 당신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쟁 중단과 전쟁 억제뿐이다. 모두가 평화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큰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평화적이지 않고 더 수용적이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동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평화로이 있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변화는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변화는 위험을 수반하며 자신의 약점과 타인에 대한 비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안정과 안보가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단체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국가들이 필사적인 전쟁으로 점점 더 큰 충돌에 휘말리기 전에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지거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지금 불확실한 시대,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 인류에게 더 큰 통합과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인 위험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취할지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권위 있는 지도자나 정부기관이 하는 말을 그냥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소비자로서의 당신 역할도 포함된다. 많은 사람이 높은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가장 값싼 것을 사고 싶어 한다. 그들은 항상 저렴한 품목을 원하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와 조화와 복지를 주창하면서도 가장 저질의 산업, 최악의 인간 노동 조건, 가장 심한 인간 착취를 지원하고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윤리적 기반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당신이 구매하는 모든 것,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더 큰 양심과 더 큰 인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오늘날 식량 생산, 물 공급의 원활함, 필수품의 제조에 있어서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과 상호 의존은 현실이며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역점은 지배적이 되려고 하거나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려고 하던 것에서 자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해 보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자국민보다 정부 자체를 더 지키고 싶어 한다. 정부는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고 싶어 하며 혁명이나 테러 조직, 반란 등을 지원하고 싶어 한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값싼 물건을 수입하여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파괴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예시들은 많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불안과 더 큰 불확실성, 그리고 국민과 국가들 사이에 더 큰 긴장을 초래한다. 이처럼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이러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매우 상호 의존적이 되어갈 때 모든 국가의 문제는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이다. 인류 문명은 점점 취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세계의 현실과 세계인의 현실적 여건에서 균형점이 세워져야 한다. 부유한 국가들이 위기에 처한 국가나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에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유한 국가들은 행동을 바꾸어야 하고 가치관을 전환해야 할 것이며 생활 방식과 세상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더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때 무기의 혁명보다는 더 큰 감수성과 더 큰 인식,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책임감 등 생각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원이며 이것이 필요하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므로 당신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변해야 한다. 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니 당신도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변해야 한다. 이때 당신은 모든 것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쓰레기, 지나친 낭비로 나온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가 타락했고 무지하다는 신호이다. 또한 인류가 세상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모르고 있다는 신호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투자하고 소비하기만 하면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며 점점 더 증가하는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끝없이 그저 계속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낡은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방식이 옛날에는 적절했다. 하지만 위태롭게도 인류는 세상 자체의 상태를 바꿀 정도까지 세상을 남용하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변화가 계속된다면 세상은 인간의 거주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실패의 산물이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이 소통하고 인지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필사적인 전쟁은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실패한 것이며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일단 필사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완화할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지나쳤으며 이미 필사적인 지점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바로 이 환경에서 인류의 가장 큰 약점들과 가장 큰 문제거리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자국민에게 변하는 세상 상황에 대해 또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에 대해 교육하고 사람들이 실질적 제한을 받기 전에 인류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잘 알고 변화에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준비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에게서 오며 깊은 사랑과 존중이 담긴 선물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경고와 계시 또한 담고 있다.
인류는 지금 미래에서 빌려 쓰고 있으며 미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인류는 고갈과 붕괴를 향해 빠른 속도로 자연유산을 소비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지 않고 있다. 기술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기술의 한계와 박탈의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구가 말라가는 우물이라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향하고 있는 미래, 즉 피할 수 없을 미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미래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안정과 안보는 국민을 억압하려는 폭군들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와 자기 표현을 말살하려는 명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당신이 자연계 일부로서 그리고 인류 문명의 한 시민으로서 직면해야 하는 근본적인 현실이다. 이런 인지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너무 빠져 이것을 볼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불신한다. 그들은 지도자와 기관을 너무 비난하여 자신에게 삶을 주고 미래의 삶을 약속하는 바로 그 자연 환경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인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지속될 수 없는 일련의 가정들에 의존한다. 신은 개개인에게 깊은 지성인 알에 큰 힘을 주었다. 이 지성은 적대감이나 판단, 잘못된 가정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며 당신을 보호하고 안내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더 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당신은 바로 이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인간성과 연민과 힘을 찾을 것이다. 당신은 바로 이 깊은 수준에서 우리가 한 말들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말들을 부인하면 당신 자신이나 지역사회나 국가가 반드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중과 관심의 메시지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이것이 정말 지혜의 선물이며 어떻게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 삶을 새롭게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큰 변화는 인간의 인식과 사고, 인간의 믿음과 가정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신이 당신에게 더 큰 풍요를 줄 것으로 생각하며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신은 이 세상과 서로를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서 그 영광을 찾을 수 없다면 또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미래가 있도록 이 자원과 부를 책임감 있게 쓸 수 없다면 신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자연유산을 다 써버리면 신이나 다른 행성의 어떤 종족이 당신을 구하러 올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인류는 책임과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당신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부와 지배를 위한 개인의 추구가 아니라 응답 능력이고 인류의 책임과 협력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당신은 세상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당신은 세상에 적응해야 하고 미래의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당신에게 맞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헤치고 나아가는데 필요한 이해와 명확성과 확실성을 당신에게 줄 것이 바로 이 인지이고 알의 힘이다. 이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심화평가에서 재고해보는 힘을 찾을 것이다. 이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 것이며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의 상황을 바꿀 자유가 있는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특히 일어나야 하는 크고 필수적인 변화에 어떻게 그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알 것이다. 당신은 알에서 당신의 힘을 찾을 것이고 알의 수준에서 당신의 방향을 찾을 것이며 알의 수준에서 당신의 인간성과 타인의 인간성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고 당신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안정되기를 원할 것이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를 놓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사투를 벌이거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기를 바랄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필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은 큰 위험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보고 아는 힘, 이 인식을 세상에 가져오는 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 어쩌면 이 힘이 당신의 생각과 믿음과 태도에 반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이 당신에게 준 더 깊은 암, 세상에 의해 바뀌거나 타락되지 않은 알매는 이 힘이 기본이다. 이제 당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며 이 힘이 있어야 당신은 길을 찾고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는데 한 개인으로서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과 결단력을 찾아 거기서 성공과 성취를 얻을 수 있다.